이번에는 저랑 작가님이 약간 대담 형식으로 어떤 작업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으시면서 작업에 대한 조금 이해를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총 3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작가님 추상화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추상화는 보통 무제인 경우가 많아요. 작가님은 다 일일이 제목이 있거든요. 작품을 다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런 과정이 한번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많은 추상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작품의 제목을 뭐 숫자로 정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정말 무제로 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좀 무작위의 단어로 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정하시는 경우를 이제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유를 한번 좀 유추를 해본다면, 작품 안에서 그 작품을 보고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이 그 작품의 어떤 내용과 동기와 어떤 작품의 스토리를 작품 안에서 찾기를 바라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요소들과 단절을 시킬 수 있는 숫자나 무제 같은 식으로 저는 제목을 가지고 간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작품을 정했을 때 단점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품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거나 아니면은 작품마다 변별력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에 작품을 기억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제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경험하는 그런 각자의 고유한 경험을 제목에도 좀 그 연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제보다는 좀 구체적인 네. 제목을 정하는 편이에요. 네. 그럼 제목을 느껴지는 감정이라 하면 작가님의 어떤 작업을 하실 때의 감정인가요? 아니면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감정일까요? 저는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할 때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 그러니까 추상적이지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좀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 순간을 모티브로 잡아서 작품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실 이제 뭐 비언어적일 수도 있고 어떤 회화만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관객분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경험이라든지 단어 쪽으로 제가 연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자연이라든지 네. 아니면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는 조금 더 쉽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작품에서 원하는 바와 1:1 대응이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사람마다 각각 바람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작품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그런 자연이라든지 움직임, 색상, 네. 혹은 어떤 감정, 어떤 상태와 연결된 좀 쉬운 제목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게 어떤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단어, 알 수 있는 단어, 그런 거를 제목으로 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뒤에 약간 부조 같은 작품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이런 작가님 회화 작품 안에 있는, 캠퍼스 작품 안에 있는 붓자국이라고 해요. 붓자국을 이제 이렇게 확대하고 독립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떤 조형물로 만든 건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얘를 벽에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바닥에 세워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조각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 혹시 뒷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뒷면을 보면은 입체가 아니에요. 뒤가 존재하거든요. 조각처럼 3차원 입체가 아니라 뒷면이 있어요. 벽에 걸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2차원 평면에 있던 붓자국을 이렇게 3차원으로 독립시키면서 얘를 완전한 입체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평면적인 느낌을 남겨두신 의도?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대표님이 잘 봐주신 것처럼 이 작품들은 이제 붓자국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어떤 특정한 붓자국을 이제 발췌를 해서 그 붓자국의 모양을 이제 다듬고 또 구조적으로 만들고 어떤 레이어를 이제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조각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도 평면을 다루는 화가로서의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회화에서의 어떤 재미라든지 장점은 이게 꼭 입체로서 느껴지는 것과는 다른 어떤 성질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회화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회화를 창문에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회화 캔버스 내 화면을 바라보는 것이 창문 너머의 어떤 풍경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어떤 풍경이나 사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객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본인만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지 심상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회화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이걸 이제 형상이나 뭐 풍경을 그대로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 너머의 풍경이라든지 네. 보여주고자 하는 심상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준다는 것. 저는 그게 이제 회화로서의 네. 재미있는 점이자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좀 평면적인 것을 네. 입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평면에 기반을 두었지만 입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네네. 조각으로 저는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붓자국이 평면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공간으로 또 튀어나오고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고 정말 네. 공간을 분리시키고 공간에 움직임을 주고 색을 네.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효과들이 이 공간 안에서 실질적인 공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상태라든지 그런 네. 효과가 평면에서 온 것인 그런 어떤 뿌리와 네. 연결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음. 완전히 3차원적인 네네. 조각으로는 아직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원 안에서 어떤 3차원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관객 스스로가 네네. 약간 그런 의도? 완전한 3차원으로 이 조각을 봐주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보시는 관객분들의 어떤 상상이라든지 마음속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단계의 전까지만 암시를 해주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냥 나 행복해 라는 거를 그냥 단어로 말할 뿐이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사람한테 정확히 전달하기는 어렵죠. 마찬가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꿈에서 어떤 검푸른 하늘을 봤는데 막 되게 무서웠어. 되게 압도적이어서 그런 검푸른 색을 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모호하고 좀 추상적인 것들, 얘네들이 구현되는 공간이 바로 이제 캔버스 회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런 모호한 것들을 캔버스로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색의 되게 미묘한 뉘앙스를 맞추는 건지, 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뉘앙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화면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작품이 완성됐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어떤 건지 또 네네.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네. 이쪽에 있는 이제 두 가지의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작품은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의 모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붓자국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런 공간의 배치로 상승과 하강의 움직임을 표현을 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강의 느낌을 저는 색상으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작품은 이제 기쁨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테마로 잡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심연이라는 키워드를 테마로 잡아서 그걸 이제 색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상승과 하강이라는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은 되게 기운이 넘치고 에너지가 이제 좋아서 굉장히 이제 오늘 나는 되게 외향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사람들도 만나서 나가고 싶고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에너지가 있고
나의 어떤 그런 기분이나 몸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그걸 네. 발산하고 발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승적인 느낌을 하나의 이제 테마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 반대가 되는 어떤 심연이라는 하강과 연결되는 테마로 오른쪽에 파란색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가 어떤 외부로 연결이 되는 지점보다 나 자신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을 좀 더 화면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쭉 가라앉는 느낌이 아니라 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런 지점을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으로 저는 색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감정이나 상태의 상승과 하강이라는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모호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그 내용을 들으면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추상의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말로써 표현이 되어지는 지점은 어려울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로 그렇죠. 설명을 맞아요. 하기에는. 네. 그렇지만 또 이 색을 보시고 또 화면을 봤을 때는 그 감정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맥락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각적인 표현으로서 그러한 어떤 감정의 상태의 상황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네네. 수 있고 굉장히 보편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모호하고 좀 네. 불분명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매 순간을 화면에 이제 순간을 포착을 해서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것들을 그대로 네. 그대로 간직하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담아두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품을 진행을 하면서는 그런 순간들이나 그런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명확해지는 그 작품의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이제 명확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이 되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작품을 이제 계속 보면서 작품과 나 자신을 이제 대입을 네.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과정을 통해서 네. 저도 이제 매 순간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런 요소들을 배치를 하고 이런 색깔들을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에 돌려보면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고 네.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과 저는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나는 이 색을 꼭 구현을 할 거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서 작가님도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이 과정이 결정되고 그게 이제 결과로서 구현이 되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딱 네.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네, 저는 과정. 구체적인 네. 목표가 완결 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네. 작품의 이제 완결은 내가 더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지점. 그렇지만 나의 모든 선택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네. 최선의 선택이었다. 네네. 후회가 없어지는 지점이 저는 작품의 이제 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느낌일까요? 내가 딱 완성하고 갔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완성이야 이런 느낌일까요? 잘 됐을 때는 그렇게 네.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 안 될 수도 있군요. 보통은 이제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이게 나의 최선이다. 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를 이제 네네. 알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다했다. 네, 그게 그럼, 이제 네. 완결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정을 보는 것도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지만 나는 이 스트로크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나는 여기에 뭐 만족한다. 네, 이렇게 조화롭게 만족한다도 있을 수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가능성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작품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또 뒤집어서 엎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만
글쎄요, 저는 네.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네. 한번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까지도 좀 책임을 지고 같이 네네.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또 감상을 해보면은 또 새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 작업에 대한 질의응답은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혹시 작가님 작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파이버보드라는 그 재질을 사용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나무에 이제 판을 제가 조각을 해서 자르고 그거를 이제 깎고 이제 석양을 하고 이제 사포질을 많이 한 그런 어떤 원형에 이제 제소와 아크릴이나 우레탄 베이스에 물감을 이제 올려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단단한 어떤 물성이 있는 재료를, 나무라는 재료를 이제 깎으면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떤 섬세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깎을 것인지 덜 깎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붓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붓자국의 스케일이 화면 내에서는 좀 더 작아지기 마련이니까 거기에서 느꼈던 어떤 장점들을 제가 좀 더 이제 손끝으로 만져가면서 좀 더 신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작업들을 이제 접근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한 어떤 그런 선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형태가 또 이거는 붓자국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양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빛과 어떤 그림자의 관계 혹은 약간 미묘한 그라데이션의 관계 같은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은 조금 더 하나의 색이지만 그 색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합성 소재이지만 성분상으로는 나무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무 결 같은 게 저는 그 붓자국이나 어떤 그런 레이어의 느낌을 순수하게 가져가는 것에 조금 거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진짜 나무로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결을 이렇게 다 메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그게 이제 최대한 고르지만 최대한 좀 이렇게 뭐 대리석 같은 느낌으로, 대리석도 이제 돌 중에서 가장 물러서 이렇게 깎거나 조각을 하기에 용이한 어떤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인체의 어떤 이런 피부의 느낌이라든지 속감을 이제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소재인데 저도 제가 만드는 이 작품이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체와 인체 피부와 유사한 어떤 그런 질감을 이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질감 표현이 재료 자체가 무엇인지보다 좀 더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붓자국이 좀 더 사물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물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서만 존재하는 붓자국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내가 몸을 이용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붓자국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사실상 이제 뭐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감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실제로 이용을 해서 관람하는 방식과 가장 밀접한 질감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게 이제 어떤 피부 같은 표현으로, 그러니까 나의 몸이 관람을 하는 또 다른 어떤 몸이라는 느낌으로 몸이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몸을 이용해서 관람한다 하면 약간 이게 크니까 이렇게 가까이서도 보고 뭐 앉아 다리를 구부려서도 보고 옆에도 한번 보고 약간 이렇게 신체를 이용해서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정면에서 관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딱 본다기보다 사실상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람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양이 이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지점, 관람객이 실제로 공간을 움직이면서 관람하는 점을 좀 더 강조해보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